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하지만 결론은 그거밖에 없어. 당신은 불행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. 왜? 이 삶의 방향 모르니까. 안으로 들어가는 거 모르니까.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먹혔을 수도 있어요. 근데 20대 생초반에 저는 굉장히 반골 기질이 강한 사람이었고, 호기심이 동해서 듣긴 하지만 누가 나를 필요 이상으로 긁거나 건드리잖아요? 그러면은 거기에 자극을 받는 게 더 크기도 했었어요. 여러분은 지금 이승국 쇼를 보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승국입니다. 오늘 약간 평소랑 마이크가 달라요. 간만에 또 썰푸는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이야기 이승국쇼 범생범사, 요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각을 잡았어요. 최근에 아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소위 말하는 도를 아십니까? 혹은 사이비, 이단 이쪽 계통 분들에게 또 나는 접촉을 당해보았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게 된 거예요. 그러다가 제가 예전에 한번 몇 년 전 초창기 컨텐츠 중에 하나로 영문 공부하시는 분을 만났던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. 도를 아십니까 얘기했는데 영문 공부하는 분을 만나서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 보고 오시면 돼요. 그 영상을 보시면 이제 조금 챙겨주고 싶게 보이는 이승국과 그가 푸는 어떤 과거의 썰이 있는데, 그 영상을 만들 때 고민을 좀 했었어요. 사실 제 인생에 그런 일이 여럿 있거든요.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러면 항상 이 도를 아십니까 쪽으로 빠지는 분들, 뭐 내가 그렇게 생겼나 봐. 그분들이 선호하는 어떤 룩을 내가 갖고 있나 봐. 그래서 그렇게 그냥 오며 가면 붙잡힌 거는 너무 많고, 그중에 그때 영상 썰푼 건 하나거든요. 최근에 이제 그 지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요거 생각난 김에 또 하나 나도 까먹기 전에 풀어놔야겠다 해서 푸는 스토리. 때는 기억 안 나요. 2010년 전의 얘기예요. 진짜 옛날 얘기. 제가 20대 초반, 생초반, 대학생 때 얘기거든요. 볼일 마치고 집에 돌아오려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. 그건 정확히 기억이 나요. 지하철이었어요. 지하철 기다리는데 어떤 남성분이 제 이렇게 가까이 걸어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걸어오시던 분이 저 음악 듣고 있었을 텐데 툭툭 치는 거예요. 근데 봤더니 껌 좋아하냐는 거예요. 그래서 예, 뭐 껌, 예, 좋아하죠. 자기가 껌 회사, 하청 회사 직원 같은 건데 껌 맛 여론조사를 하는 회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갖고 온 것 좀 이렇게 씹고 평가해 줄 수 있냐. 그래서 신기하잖아요. 지하철에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. 하긴 여론조사라는 거는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 맞닿아 있어야 또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도 하겠지. 그럴싸했어. 물론 그럴싸하다고 이미 생각 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난 그 좀 그럴싸하다고 생각했어. 왜냐면 저는 중학교 때인가 우리 학교에 오리온인가 어디 회사에서 와서 실제 이 테스트를 한 적도 있거든요. 직원분들이 오셔갖고 과자 몇 개 이렇게 2개인가 3개 정도 번갈아 가면서 먹게 하고 평점 매기게 하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. 그래서 나는 이게 또 그거의 다른 버전인 줄 알았지. 그래서 껌 열심히 씹고 뭐 괜찮네요. 뭐 말씀드리고 이렇게 2, 3분 정도 소통을 했는데,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시는 거예요. 되게 나를 흥미롭게 보셨어요. 그래도 지하철에서 이렇게, 사실 제가 갑자기 불쑥 말 걸어서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응대해 주셔서 고마워요.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나야 뭐 또 칭찬해 주면 좋잖아요. 나 좀 착했나? 아니요. 뭐 고생하시는데. 그래, 아마 내가 좀 더 거들었을 수도 있어. 지금 뭐 여기 사람도 많이 없는데 고생하시겠어요. 뭐 이런 말 했을 수도 있어. 또 받으셨겠지. 그러면서 이제 나의 인성에 관한 칭찬이 조금 오고 갔어요. 자연스럽게 그 대화가 조금 더 이어졌겠죠. 원래 평소에도 이렇게 좀 모르는 사람이 도움 요청하면 잘 들어주고 그러세요? 예, 뭐 도울 수 있으면 도우려고 그러고, 뭐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요. 진짜 무슨 모범 시민상 탄 다음에 신문 기자님이랑 인터뷰하는 그런 느낌으로 막 내가 말할 때마다 이분은 막 잘 들어주시고. 근데 이런 류의 대화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이 대화를 하면은 그 다음으로 또 이어지는 대화들이 좀 있어요. 그때도 당연히 그 주제가 나오죠. 근데 또 이렇게 모르는 분한테도 잘해주신 이런 착한 분들이 또 안에 고민도 많고 그러실 텐데 뭐 그런 거 뭐 몇 살이세요? 뭐 대학생이고, 그쵸, 뭐 이렇게 뭐 제 나름의 고민도 있기도 하고. 대학생이시고 그럼 막 그런 고민 있을 때는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? 갑자기 나의 인성 칭찬에서 내 개인적인 요 영역으로 쓱 들어오시기 시작하는 거야.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지하철도 아직 도착을 안 했고, 우리 어느 정도 유대감을 형성했고, 이 정도 뭐 스몰 토크 나쁘지 않지. 그래서 뭐 혼자 이렇게 잘 풀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. 그래도 이게 항상 잘 풀리지만은 않을 텐데 어떻게 알았지? 이 사람 좀 아무래도 여론조사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니까 사람을 좀 볼 줄 아는 분인가? 조금 더 얘기를 했지. 맞아, 좀 그런 성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뭐 다행히 아직까지는 뭐 큰일 없이 지내는 것 같아요. 뭐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들어오시는 거예요.
저도 사실 그런 성격이기도 했고 그런 고민 너무 뭔지 알아갖고 그게 또 삶의 어떤 방향, 태도 이런 데서 영향을 받는 거기도 해서 제가 어떻게 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시간 좀 괜찮으세요? 얘기 좀 더 우리 할 수 있어요? 지금이라고 하면 당연히 냅다 아니라고 했겠죠. 왜요? 굳이? 제가요? 당신이랑?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었겠지.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요 도를 아십니까 계열 분들에게 다양한 노출이 되기 전이었어요. 그냥 내가 익히 아는 버전만 있는 줄 알았어. 그래서 조금 이 대화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이 말발에 내가 살짝 넘어간 거죠. 그래요. 비슷하시다 그러니까 저도 좋죠. 뭐 삶에 도움 될 것 같기도 하고. 그랬더니 여기서 말을 하기는 조금 그렇고 저한테 뭐 커피 한 잔만 대접해 주실 수 있으면 제가 커피 마시면서 여러 개 좀 얘기 좀 나눠보고 싶어요. 그때 또 한번 피싱! 이 자리가 본인이 제의해서 지금 나랑 얘기를 하기로 결정이 된 건데 내가 커피를 사줘야 된다고? 당신은 회사원이고 나는 대학생이잖아. 그리고 본인이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랬잖아. 근데 내가 커피를 사줘야 돼? 이 무슨 논리인가? 내가 모르는 사회생활, 나는 학생이니까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나? 의구심이 확 들어왔는데 또 동시에 한켠에서 하긴 내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니까 커피 사는 거 정도야 어찌 보면 이것도 당당하네. 자기가 도움을 줄 테니 그의 보상은 내가 받고 싶다. 근데 엄청 돈 받을 것도 아니고 커피 정도 대접해주면 된다. 생각해보니 이것도 합리적이고 나쁘지 않은 딜이네 생각했던 것 같고, 그리고 이때쯤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정말 솔직한 이 마음에는 좀 궁금한 것도 있었어. 뭘까 이 사람? 가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 그럴까? 그리고 얘기해보니까 또 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한 사람 같은데 혹시 내가 이걸 듣고서 정말 1%라도 이 사람이 내 삶의 귀인일 수도 있으니까, 그 가능성도 있으니까,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을 따라갔어. 여기서 나와서 조금 걸어서 있는 어떤 카페로 갔어요. 앉아있고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먼저 나한테 그런 걸 묻는 거예요. 생년월일 언제예요? 정확한 태어난 시 기억해요? 이름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그 한자 뭐예요? 다 알려드리고 그거 막 메모를 막 하시는 거야. 막 이순국 그래서 그때부터 슬슬 이분 사주풀이 하시는 분인가 보네. 뭐 대단한 얘기 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거였네. 하지만 나는 그게 태어나서 처음 해본 사주였어요. 약간의 김샘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흥미로움이 올라오죠.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들어볼까? 왜냐면 저는 어릴 때 교회 퀴즈로 컸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어릴 때는 어떤 터부시되는 마음이 컸단 말이죠. 교회 다니는 사람 저런 거 신경도 쓰면 안 돼 이랬는데 커서 생각해보니 이런 거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, 이것도 알아놔야 내가 또 내 신앙생활 하는데 성장도 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래서 혼자 이걸 막 갑자기 되게 열린 생각이라 시고 관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. 그래, 이렇게 또 사주라는 거에서 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혹시 모르잖아. 이게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줘서 내가 갑자기 종교를 바꾸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. 망상을 막 하기 시작한 그 짧은 시간 동안에. 그러니까 더 집중해서 보죠. 그러면서도 스몰톡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대화의 전체 방향은 계속 그거였어요. 어쨌든 이순국 씨는 가진 것도 참 많은 사람이고 능력도 펼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주변에 많은 사람인데 뭔가 그 기회가 생각만큼 안 찾아온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진짜 인간관계에서도 막 속내 터놓을 사람도 참 많이 없기도 할 거고. 맞아요. 저 진짜 맞아요. 막 이렇게 막 깊은 얘기 엄청 안 하는 편이에요. 근데 또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또 궁중 속에 고독을 느낄 수도 있고. 맞아요. 저 진짜 친구는 진짜 많아요. 근데 가끔 진짜 외로울 때도 있고. 너무 신기한 거야. 온갖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주풀이까지 좀 갔죠. 다 데이터 정리가 끝나신 다음에 또 무슨 자기만의 어떤 수첩이 있어요. 막 뒤적뒤적 석석석. 너무 심각해 보여. 그렇게 하고서 앞에 했던 걸 한 번 더 반복. 조금 더 이제 심도 깊게. 순국 씨는 이런 사람 같고, 저 약간 그런 거 있어요. 이런 고민도 사실 할 거고,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어요. 똑같아. 그렇게 하면 이제 그냥 보통 하는 사주풀이라는 거일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분이 이제 핵심 킥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. 그게 제가 보기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국 씨가 이 전체 삶의 방향, 전체 삶에 대한 고민이 같이 안 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?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하면서 메모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분이 똑같이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이었어요. 뭐냐면 이런 거. 이런 원을 겹겹이 그리는 거예요. 그러더니 나한테 설명을 하는 게, 우리의 삶이 이 원이라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. 원이 겹겹이 있고 우리의 삶은 이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는 이 중앙이에요. 중앙. 이 중앙의 원에 가야 우리가 찾는 궁극의 행복,
궁극의 평화, 궁극의 안정감,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. 우리의 모든 삶은 여길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승국 씨는 워낙 가진 것도 많고 본인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삶의 진리를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원 중앙에 가지 못하고 이 바깥 원을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. 승국 씨는 진짜 이 안으로 들어가고 싶을 거야. 마음으로는 이 안에 들어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바깥을 계속 돌고 있어요. 그래서 그렇군요. 승국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서 뭐 하나, 뭐 2개 정도 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? 근데 절대로 이 중심에는 이르지 못할 거예요. 좀 안타까운 일이죠. 승국 씨는 절대 여기 갈 수 없을 거예요.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제일 처음은 나의 인성 칭찬으로 시작했다가 나의 개인적인 어떤 색깔에 관한 얘기로 갔다가 그 다음 나의 고민거리로 얘기로 갔다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파헤치고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얘기는 이 모든 건 네가 이 중심에 가는 걸 모르기 때문이다. 이걸로 계속 나를 이제 끌고 가는 거죠. 모든 대화를. 그것도 흥미로우면서도 뭔가 대화가 자꾸 빙빙 도네? 그래서 좀 짚어서 물어봤죠. 그러면 그 중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? 난 여전히 호기심은 켜져 있는 상태니까. 그랬더니 이제 뭐 이건 뭐 승국 씨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좀 알아야 되는 게 있고 공부해야 되는 게 있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저를 이렇게 만난 게 운명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제가 이거를 좀 알고 삶의 방향에서 오는 행복과 기쁨을 아는 사람으로서 승국 씨 이렇게 만나서 알려줄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인 것 같고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처음에 기대했던 호기심의 방향과 너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실망감, 그러니까 호기심이 닫히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는 이 중앙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나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야. 그 얘기만 듣고 있으면 내가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.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하지만 결론은 그거밖에 없어. 당신은 불행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. 왜? 이 삶의 방향 모르니까, 안으로 들어가는 거 모르니까.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먹혔을 수도 있어요. 근데 20대 생초반에 저는 굉장히 반골 기질이 강한 사람이었고 호기심이 동해서 듣긴 하지만 누가 나를 필요 이상으로 긁거나 건드리잖아요? 그러면은 거기에 자극을 받는 게 더 크기도 했었어요. 어느 정도까지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는데 자꾸 나를 건드리니까 이게 그럼 안 돼요.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선생님 저 좀 알려주세요. 제발 저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세요. 뭐든 할게요. 뭐 이런 반응을 바라는지 모르겠는데 열이 받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수긍도 잘 안 되는 거야. 그러면서 다시 이분의 그림과 막 이런 철학에 대해서 집중하다가 순간 눈을 들어서 그분을 보기 시작했죠. 이분의 행색과 나한테 처음 다가왔을 때 모든 걸 좀 복기를 해보기 시작했어. 그래서 그 신앙이고 목을 달 떠나서 그냥 얘기하다가 긁힌 20대 초반 대학생의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었어요. 그분한테 눈을 똑바로 보고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성함도 몰랐네요.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? 그때 자기 이름을 말을 해. 뭐 A씨래. 그래서 그러면 A씨는 이 모든 삶의 방향과 뭐 본인의 행복 다 아세요? 저는 뭐 알고 있죠. 이 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죠. 그래서 승국 씨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 거고. 그러면 A씨도 지금 여기 그리신 요 종 한가운데 계신 거예요? 이 궁극의 행복의 지금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? 아니 뭐 지금 얼마나 한가운데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계시길래 지하철에서 20대 초반 학생한테 껌 같은 걸로 말 걸어갖고 유도해갖고 커피 사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? 진짜 행복하시면 처음부터 저한테 그 말 하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얼마나 한중간에 서 계시길래 뭐 이렇게 유인하신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걸 또 껌으로 그렇게 막 말을 거세요? 진짜 한중간에 계세요? 그런 얘기를 불쑥 해버렸어.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막 달관하신 분처럼 나에게 정말 이 감성적으로 접근하시는 표정으로 말씀하시다가 그분이 한 몇 초 저를 이렇게 빤히 보셨어요. 갑자기 이전까지와는 다른 표정으로. 그러더니 승국 씨보단 가까이 있겠죠. 대뜸 갑자기 긁힌 거예요. 이 사람이. 물론 저도 반발심이 있고 어느 정도 긁으려고 한 말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준 말이 맞다면 이런 나도 감싸 하나 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 말로 나를 어떻게 설득을 해내 보던가 해야 되잖아요. 내가 내내 할 때는 진짜 멋있게 말하다가 이 말 한마디가 대뜸 화가 났어. 그 내가 한 거 하나 때문에. 그러니까 진짜 똑같은 말이었어도 능청스럽게 웃으면서 했으면 내가 오히려 홀딱 넘어갔을 수도 있어. 저도 완전 중심까지 간 사람은 아니에요. 그래도 이걸 좀 많이 고민했으니까 승국 씨가 맨 바깥에 계시다면 저는 그거보다 한두 개 정도 더 원 안에 있는 사람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해요. 저도 아직 어려워요. 이랬으면 난 솔직히 몰라. 좀 더 얘기했을 것 같아. 근데 너무 정색하고 나한테 긁힌 반응을 하니까 이 사람 찐 아니다. 삶의 정답 모른다. 그리고 지도 원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. 나랑 똑같은 맨 바깥에 원에 있는 사람이다. 그래서 나도 그 전까지 이렇게 듣다가 저도 그냥 표정 싹 바꾸고 뭐 그 자리 급하게 끝냈어요. 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이상 제가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뭐 그래도 뭐 여러 얘기해 주셨으니까 커피는 제가 살게요.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도 아예 그냥 마음이 상해서 날 붙잡는 신용도 안 해. 잠깐 앉아봐. 내가 좀 말 실수했어. 이런 것도 아니고
네. 그러세요. 예. 삐졌어 나한테. 20살 초반 대학생한테 어른이 삐졌어. 내가 그 한마디 했다고. 그래서 일어나서 뭐 커피 계산하고 나도 또 열받아갖고 시간 낭비했네. 걸어오는데 문득 또 그 생각이 난 거야. 아까 저 사람이 내 인적사항 적었는데 내 이름이랑 생년월일 나 이거 또 어디다 갖다 쓰는 거 아니야 내 정보? 다시 커피숍으로 갔어. 자리 없어. 와 그새 도망갔나? 그래서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화장실 갔대요. 화장실에 내가 바로 갔어. 혹시 몰라갖고 바로 갔더니 손 씻고 있더라고. 저 좀 전에 그 사람인데 아까 그 쓴 메모 그거 폐기해 주세요. 저 제 이름 이렇게 알고 계신 거 좀 그러니까 그거 다 지워주세요. 버려주세요. 예 알겠어요. 하고 나왔어. 지금 돌아보면 안 버렸을 수도 있어요. 내가 그 내 눈앞에서 찢는 걸 보진 못했거든요. 근데 나도 내가 거기까지만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위협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만 하고 나온 거야.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. 어디 나를 물러보고 막. 그분은 어쩌면 내 인적사항 아직도 갖고 있을 수도 있다.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인생의 중심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. 이게 제 기억으로는 제 20대 인생 제일 아마 초반부 만남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. 이 이유로 말씀드린 대로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. 회사 뭐 여론조사인 척 온 분도 있고 제 동네가 이러다 보니까 막 연대, 이대 이쪽 마포구 대학교들 사칭해갖고 막 오신 분도 되게 많았고 작가인 척 오신 분도 있었고 그렇게 저는 그 2, 3단계 만남까지 간 적도 꽤 있어요. 그 얘기도 풀어볼까 했지만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에 또 제가 문득 떠오를 때 요 썰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 재미있었다면 여러분은 또 어떤 분들 만나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.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전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